내용들이 없어요. 일단 이게 대통령 비서실이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이제 그러면 대통령의 비서실에 대해서는 뭐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았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좀 보시면 뒷페이지에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는 그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국가안보실 동급입니다. 똑같이 장관급이죠. 장관급이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 둡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청와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직제상으로는 어디는 둘 다 똑같은 장관급이고 별도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엄청 권한이 셌었죠. 옛날 박정희 때나 군부 때는 사실 대통령 경호실장이 뭐 엄청난 막강한 그러한 그 배후의 권력을 휘둘렀었는데 아니 지금 뭐 이제 대통령 경호처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찰청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인데 처장은 보통 차관급입니다. 그 16조 2항에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 차장 1명을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그 조직이나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법률로. 그래서 이 대통령 경호처 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쳐보시죠. 그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왜냐면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은 대통령 법률을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법은 대통령 등에 관한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의 조직, 직무 범위와 그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3조에 대통령 경호처장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 대상이 4조에 나오고요. 경호구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 직제, 그 대통령 경호처의 그 소속 직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 직제 기관, 소속 직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의 그 소속 직제 기관이 뭐 기획관리사,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뭐 경호지원단, 뭐 이런 조직들이 그 대통령령으로 만든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정보원도 법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직무범위, 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3조에는 국정원의 직무,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즉 국내외 정보나 국내 정보 보안 정보 뭐 수집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 4조에는 조직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정한다. 즉 국가정보원의 조직은 정보원장이 하는데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고 그 직원들은 국가원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 보면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정보원의 조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시 이제 정부조직법 와서 정보조직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경호처와 국가정보원은 따로 법률로 정해서 그 조직이라든가 구성, 뭐 운영 이런 부분들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은 그냥 정보조직법에 주고만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을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입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요. 즉 대통령 비서실장만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법처럼 그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더 들어갔으면 원활했을 건데 또 그 밑에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법에서 정부조직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부조직 대통령 비서실법 비서실은 조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면 좀 더 원활했을 텐데 그냥 뭐 대통령에서는 비서실장을 둔다 또 안보실장을 둔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조직이나 뭐 필요한 사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실장이 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 직제 한번 쳐보시죠.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는 바로 이제 명으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에서 위임을 더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줬으면 좋았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그냥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지 않았어도 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장을 주고 정무직을 한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되긴 하는데 대부분 대통령 비서실도요. 여기 보게 되면 정책실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가는 부분들을 물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관급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물론 뭐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보좌기관의 내용들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장관급이기 때문에
여기 장관급이 없다고 하면 뭐 얘기가 되는데 장관급을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은 좀 그리고 또 이 대부분이 이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뭐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장관과 차관이 굉장히 많은 비서실에도 벌써 차관급이 5개, 뭐 정무수석, 국민수통수석, 민정수석, 뭐 사회수석, 인사수석 이런 다 차관급이거든요. 이렇게 장관과 차관이 많다면 법률에서 이 그 내용들을 즉 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을 준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그래서 그러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조직 직무 범위 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한다 뭐 이렇게 위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냥 법률인 경우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장관급 차관급이 아닌 그런 조직들은 이렇게 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어도 좋지만 장관급이 있는 그러한 직제라면 대부분 법률에서 정해주는 것이 좀 더 조직의 명확성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 보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별도의 명함이 없고 다만 대통령이 비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바로 이제 제1조 목적 이 령은 대통령령이라는 얘기죠. 이 령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사망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에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요. 비서실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정책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실을 둡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은 실장 한 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을 둡니다. 이 비서실장은 또 장관급이고요. 정책실장도 장관급입니다. 적어도 장관급이라면 법률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령으로 장관의 자리를 또 만든 거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는 기보다는 어찌됐든 이제 직제상에서는 비서실장 밑에 정책실장이니까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장관급만큼은 법률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서 장관급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 조직법상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도 뭐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보좌관, 그리고 수석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뭐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뭐 이런 거죠. 거기도 뭐 장관급이실 수도 있고요. 이건 보좌관은 뭐 임시적인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수석비서관은 또 정무직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수석비서관은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을 직접 보좌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정무수석이 있고요. 또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은 많이 나왔죠.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 이러한 내용들이 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 다음에 이제 특별보좌관,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 사람들이 차관급입니다. 거기에 기획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행정관 이런 게 5조에 그 비서실의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직무를 가진
그러한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서실 내에서도 별도로 이 독립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독립적으로 그 뭐 징계도 한다든지 아니면 전보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처리를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조가 조금 뭐 요즘 이게 공수처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유지할 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7조의 감찰반, 청와대 감찰반이 있죠. 뭐 그동안에 사건이 많아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감찰반. 대통령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그 어떤 고위 공직자, 뭐 공공기관의 그 임원, 또 뭐 대통령의 친족, 그리고 특수관계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반장, 반원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아실 거예요. 저 뉴스에서 대통령 감찰반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 비서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대통령의 그 이제 전체의 정원, 이 공무원은 몇 명이냐 하는 부분들은 또 10조에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부분도 또한 대통령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에 따라서 별표에 잠깐 보시면 전체 443명의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무직에서 정무직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급, 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정책실장도 장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 정원표 해서 전체 443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있고 대통령령으로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조직적에서 한번 보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조직법에 또 하나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죠. 그래서 정부조직법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뭐가 있죠? 저기 국가안보실 15조죠. 15조에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서는 뭐 법률로 정하라고 한 대통령 공무처나 국가정보원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별한 조직이 없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은 대부분 이제 장관급은 없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까 정책실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는 이제 법에서 위임을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장이 장관급입니다. 안보실장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 자, 국가안보실 직제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안보실 직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 직제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으로 제1조 목적에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대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직무를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에는 국가안보실의 실장이 있고 국가안보 제1차장, 제2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국가안보 1차장, 2차장 여기는 이제
다 차관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차장이 이제 2명이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그래서 차장 그 사조에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제2차장을 두며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정무직은 장관, 차관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관은 뭘 담당하고 2차장은 뭘 담당한다. 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서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차관급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밑에 비서관들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대통령 비서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관급들이 5개나 이제 민정수석, 정무수석 뭐 이런 많이 있고요. 또 정책실장 및 장관급이고 이런 구성이 훨씬 더 이제 비서실은 많고 안보실장은 같은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장관급이긴 하지만 차관급이 1차장, 2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안보실에 두는 7조에 보면 정원은 아까 비서실에 비해서도 훨씬 적죠. 43명입니다. 국가안보실에 43명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장관급, 국가안보실 차장 2명이 차관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43명이 국가안보망 관련된 부분을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서실보다는 적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문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헌법에 90조부터 93조까지 있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그리고 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그리고 127조에 나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5개의 자문기관이 있고 또 대통령의 보좌기관은 바로 그 비서실, 경호처, 그리고 그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있다. 이런 거 정말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들 중에 대부분 이제 그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그 조문들을 보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여기가 장관급이고 차관급이고 왜냐면 그런 내용들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거기서의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들은 상식으로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의, 국무총리 또 행정각부 장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조직, 구성,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효율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헌법의 기관들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개략적인 그런 내용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눈으로 한번 조문들을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